예,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다뤄드렸던 내용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에 나설지 최종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 측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에 나설 경우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조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수탁위에서도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수탁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회의가 2차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오후 7시부터 4시간가량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 거고요.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지 말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이 연임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두고 의견을 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또 한편 수탁위 위원들은 2차 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쪽으로 진행됐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 한진칼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 단기 매매 차익 추정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면 매매 차익을 토해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10% 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 룰은 이제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로 투자 목적을 바꿀 경우에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의미합니다. 단 한 주라도 지분이 변동이 되면은 5거래일 내에 꼭 신고를 해야 되고 또 6개월 안에 단기 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모두 회사 측에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면은 이제 지금까지 얻었던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수탁위에서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면 네. 수탁위에서도 이런 매매 차익 반환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수탁위가 지난 23일 열렸거든요. 1차 회의가. 그때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때 반대 측 입장이 더 우세했습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5대4,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7대2로 반대 측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당시에 반대 측 의원들은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조금 수익성의 악화가 된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단기 매매 차익이 발생해 왔었는데 한진칼과 대한항공에서 발생해 왔었는데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단기 매매 차익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2차 수탁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가 계속 오가긴 했습니다. 예. 참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나란히 보고 질문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방금 얘기해줬던 그 10% 룰 때문에 그러면 스튜어디스 코드가 좀 가로막히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국민연금 측도 이 점을 우려해가지고 국민연금 측도 이제 금융위원회 10% 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예.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10%룰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청인데요. 하지만 이제 금융위는 예외 적용은 힘들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 룰을 예외로 인정하면은 국민연금한테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에 앞서서 근데 10%룰 자체에 대한 좀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이 단기 매매를 한 거는 단순 투자 목적이기 때문이로 이제 경영 참여로 바꾸게 되면은 장기 보유를 하게 되는데 왜 단기 매매 차익, 과거에 발생한 단기 매매 차익을 사례로 들고 지금 주주권 참여를 반대하느냐 이런 목소리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로 변경하게 되면은 6개월 내에 매매 차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은 기업 가치 제고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수탁위 내부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탁위 일부 의원들도 이 점을 꾸준히 지적했는데요.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영 참여를 할 경우에도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매매 차익에 대한 소급 적용이 없다는 것도 주목했는데요. 경영 참여로 변경하더라도
단기 매매 신고일 이후 발생한 6개월 이후에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지 작년, 지난해 아니면 뭐 그 전해에 발생한 매매 차익은 반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오가긴 했지만 또 이런 위원들이 일부에 그쳤기 때문에 수탁위에서는 반기의 의견이 우세한 채 뭐 회의가 끝났습니다. 뭐 이제 이 의견을 또 전부 모아가지고 기금운용본부는 단기 매매 차익 추정치를 기금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금위에서 애초에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전문가들이 한번 자문을 들어보자 해서 수탁위가 열린 건데 수탁위에서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결정은 이제 기금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기금위에서는 좀 취재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결정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기금위다 보니까 기금위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수탁위는 모든 의견을 다 전달했는데요. 뭐 찬성, 반대 하나의 의견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나온 의견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기금위에. 예. 그래서 기금위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결국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핵심은 미래 이익, 그러니까 주가가 초점에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뭐 과거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에 인해 국민연금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일지 이 점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일부 기금위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정도와 향후 장기 수익률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10% 룰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기회비용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 뭐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단순 투자로 단기 매매 차익을 내는 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경영참여로 바꿔서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일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근데 결국 모든 판단 근거가 추정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금위도 쉽게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번 금요일에 기금위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